안녕하십니까. 생태조경학과 졸업설계 스튜디오 포용도시 사례를 통한 포용에 의해 발표를 맡은 3조 신준혁입니다. 저희 조는 김예솔, 신준혁, 배성민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우선 연구의 배경, 포용도시,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 마지막으로 저희 조의 포용도시에 대한 생각을 마지막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으로 먼저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포용도시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와 신선장 동력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배제, 기술 격차에 따라 심화되는 과정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전부 통해서 스마트 포용도시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똑똑한 동반 성장을 통한 포용도시를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용도시란 모두를 위한 도시를 의미하며 현재 시민과 미래 세대가 살아갈 도시는 모두가 차별 없이 물리적, 정치적, 사회적 공간을 공유하고 주거와 재화를 공공적으로 사용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포용의 실현은 특정한 경계, 즉 사회에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을 속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뜻하며 사회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용의 실현으로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연결하는 구체적 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포용도시란 경제적 수단, 성별, 민족, 종교 등에 관계없이 공정한 성장을 촉진한 도시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별, 나이, 신체적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차별 없이 사회적 권리와 물리적 이용에 제약이 없음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포용도시에는 사회적 물리적 접근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도시재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People, Space, Governance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People은 사람 중심의 정책 배제에서 포용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을 말하며 노동시장의 수용과 관용과 배려, 다양성의 인정 등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스페이스는 도시 기반 공간과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보편적 접근성과 성장의 공유, 지역 격차 해소에 따른 지역적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는 도시 관리 차원의 거버넌스적 접근으로서의 협치 참여를 말합니다. 이는 성장과 발전의 참여를 뜻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서 포용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사례로는 성동구의 스마트 포용도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웃 간의 소통 단절과 갈등을 해소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화합하고 소통하는 아파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을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을 포용하며 생태계 조성을 바탕으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 도시를 성동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례로는 초동 돌봄 서비스와 건강 돌봄 서비스, 성동형 맞춤 돌봄 서비스, 그리고 행복 커뮤니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초동 돌봄 서비스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공동체 서비스를 얘기하며 아이꿈 놀이터, 작은 도서관, 열린 돌봄 쉼터 등의 돌봄 공간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이 함께 돌보는 초동 돌봄 공동체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 돌봄 서비스는 주차의 확대와 찾아가는 치매 검진 관리, 최신 설비의 성동구 치매 안심센터를 유지하고 있고, 세 번째로 성동구 맞춤 돌봄 서비스는 찾아가는 돌봄 매니저로 마을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통합한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4차 산업 기술을 통한 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연령층과 모든 시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의 스마트 포용도시인데요.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통한 통신비 절감과 정보통신 기술 분야를 통한 포용도시 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그동안 개발했던 정보통신 기술 등을 대전 시민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첨단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갖고 있는 통합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프라, 또 CMB가 갖고 있는 방송통신 인프라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역량과 또 그동안에 개발했던 정보통신 기술개발 성과가 접목이 되면은 아마 대전 시민의 여러 가지 시민생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전시가 구상하고 있는 포용도시, 스마트 포용도시의 실현을 위한 유일한 어떤 그 협력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협약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 전 지역에 광범위한 광통신망을 갖추고 있는 CMB는 스마트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약자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통신비 절감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재난알림이나 노인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케어 서비스를 공동 개발해 다 함께 잘 사는 대전형 스마트 포용도시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국가연구기관, 그리고 지역 기반 방송통신 민간 기업이 손을 잡고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협력 관계를 구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다음으로는 국내 사례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배제를 첫 번째로 두었는데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원, 권리, 서비스의 부재나 제한, 대다수의 사람이 이용 가능한 일상적인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특정 집단에서 완화되어야 할 현상이며 이를 포용하기 위해서 사회의 기회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수단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평등의 발생입니다. 사회 내에서 빈곤과 사회적 문화적인 차별과 배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포용성을 제기하는 사회복지정책은 빈곤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하며 소외계층을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의 배제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여러 집단이 사회적 과정에 참여하면서 복지, 교육, 일자리에서의 차별과 배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참여 결과로 형평성 있는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여러 계층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사례에 대해서 독일 함부르크의 도시에 대한 권리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함부르크는 61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도시에 대한 권리 네트워크를 결성하였고 기업으로서의 도시에 맞서 공동체로의 도시를 지향하였습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 네트워크의 활동 중 특히 주목받은 것은 골목구역 재생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골목구역 재생 프로젝트는 함부르크 도심에 남아있던 노동자 주거지였던 건물 12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의 일부가 시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매각되면서 쇼핑몰로 전면 재개발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도시에 대한 권리 네트워크에 속한 골목구역협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골목구역을 점거하고 작업장과 전시장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한 동시에 골목구역의 미래에 대한 토론회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부르크시는 골목구역을 다시 매입하고 골목구역협회와 함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연대할 수 있는 융합적 개발 계획으로 개발 계획을 수정하여 골목구역 재생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골목구역은 갤러리, 작업실, 공연장, 전시장, 회의실 등 다양한 공간이 무료로 운영되고 300여 개가 넘는 각종 문화 행사가 시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목구역을 문화적 다양성의 공간으로 선정하면서 도시개발에 대한 창조적 인식 변화와 시민들의 사회적 참여 관점을 높이 평가한 사건입니다. 다음으로는 런던의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불평등 완화와 포용적 사회 건설은 2000년대부터 런던시의 주요 과제였습니다. 2004년에 처음 수립된 런던의 장기도시 발전 계획, 더 런던 플랜의 목표 중 하나가 도시의 포용성 증진이었으며 2011년 개정된 계획에서도 포용적인 사회 만들기는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전략으로 2050년까지 공원녹지 비율을 50%로 향상시켜 도시를 국가공원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국가공원도시 형성하는 가치가 포용성과 평등이라는 점입니다. 이 전략은 향후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배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낙후지역과
재생지역을 중심으로 공원녹지 개선과 증진 정책을 펼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략 실행을 위해 중소규모 녹지 사업을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보조금 지급, 전략적 녹지 사업을 위한 그리너 시티 펀드 마련, 우선 사업 대상 지식별을 위한 그린네스 인덱스 개발과 같은 세부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통한 시사점으로는 해외 사례로 도시의 포용성 제고와 재생에 대한 공공녹지의 기여 방안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체와 정신건강 증진, 지역 커뮤니티 강화, 일자리 창출, 환경 문제 완화 등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다원적 가치를 지니는 복합적 공공공간으로 사회 포용성 제고에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의 통합과 소통에 기여함에 동시에 공공녹지는 사회적 배제 개선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공공녹지는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티 공간 구축입니다. 도시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서로 교류하여 연대할 수 있는 공간, 즉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은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면서 소외계층에게 균등해진 공간, 경제, 사회, 문화적 격차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구축을 통해 포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에서 포용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이나 격차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경제, 사회, 공간적 격차를 유발한 원인과 불균형의 주요 인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도시에서 경제, 사회, 공간적 격차를 유발한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조가 생각한 포용도시는 도시 내 공지를 이용하여 모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활동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공공녹지와 공공주택 또한 모든 사람들의 포용을 같이 이뤄내는 포용도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참고했던 참고 문헌을 보여드렸고요.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